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n경준입니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로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홍태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오늘은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고 예전부터 태식님 사진 좋아했어서 인물 사진들 아예 서로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가 이번에 작업 하나 같이 하게 되면서 제가 인물 사진 관련 영상 만들고 싶은데 태식님 가능할지 여쭤봐가지고 가능하다 해주셔가지고 와주셨고 오늘은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로 어떤 사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저는 제가 찍고 싶은 거 찍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즘은 뭐 인물이나 피사체 사실 가리지 않는데요. 인물 찍는 거를 좀 요즘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에너지나 그런 걸 좀 재밌어 하는 것 같고 요즘은 주로 인물 사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싶은 사진 찍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업은 사진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그 경주님도 일을 하시면서 네, 사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같은 상황인데 저도 주로 하고 있는 메인 잡은 따로 있고요. 뭔가 사진을 직업으로 뭔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월화수목금 뭐 주 5일 하고 싶은 거 하고 주말에 작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요즘 하고 계신 작업이거나 아니면 최근 작업 중에 마음에 드셨던 거 있으신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그 음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매니지먼트 회사인데요. 아티스트, 그러니까 뮤지션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음악을 어떻게 포장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음악이랑 가까운 플랫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회사가 없는 음, 뮤지션이 저의 눈에 들어왔고 이거는 이제 제 본업에 의한 시선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과 이야기 나누며 이분의 사진을 내가 찍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그분의 의뢰가 아닌 제가 역제안 드린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그 제 본업과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잘 섞인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뭔가 다 머리를 쓴 느낌이어서 재밌었습니다. 혹시 아직 어디 게시하거나 하셨나요? 이제 12월 14일 날 발매하는 앨범이니까 곧 이게 언제 릴리즈 될지는 모르겠지만 12월에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데. 네. 누군지는 말씀 못 해주시네요. 그분의 활동명은 이제 지모라고 하고요. 지모, 지모. 그래서 뭐 지금 앨범은 하나 내셨고 지금 작업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당연히 주변의 친분으로 인해 듣게 되는 앨범이었고 이제 뭐 많이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음악이 좋았어요. 저한테. 지금 하신 네. 작업이 그러면 인물 사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악 상업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작업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어떻게 맨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예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사진이 전공은 아니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또 음악 관련 사진으로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었는지. 이게 뭔가 제가 특별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뭐 아무튼 저한테 되게 재밌는 스토리이긴 해요. 그 사진을 뭔가 의도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즐기게 됐는데 옛날에 그 제가 주택 단지 살았어요. 근데 1층이 가게인 상가인 네. 2, 3층이 이제 주거지고 1층이 이제는 가게들로 이뤄진 그런 주택 단지였는데 어렸을 때 제가 좀 지금처럼 이 성향이었는지 1층 가게 사장님이랑 뭐 옆골목 사장님이랑 뭐 이런 데 제가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친했나 봐요. 근데 옆골목에 1층에 사진 가게가 있었어요. 사진 가게요? 그러니까 현상소. 예전에는 그런 어.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동네에 처음 간 게 5살, 6살이긴 한데 그렇게 동네를 놀면 그 아저씨가 일회용 카메라를 저한테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되게 조작법이 쉽잖아요. 네. 드르륵 드르륵 이게 되게 장난감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저는 장난감 쓰듯이 그 카메라를 접했고 갖다 주시면은 현상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그 동네 그 분위기였나 봐요. 뭐 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했었고 집에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그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앨범을 보면은 5살, 6살짜리 동네 친구들 사진 되게 많아요. 찍으신 게. 네. 기록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사진의 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때 카메라 들고 가는 애, 뭐 중학교 1, 2, 3학년 때 DSLR 가지고 있는 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카메라 조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진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음악하는 친구들과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의 앨범 커버나 프로필 사진을 찍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음악과 연결이 되었고 그거를 좋게 봐주신 지금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을 주셨고 근데 거기서 더 재밌었던 거는 사진으로 회사를 들어와라 이런 제안은 아니었어요. 매니지먼트로 들어오는. 그쵸. 그런 다른 제안을 주셨고 그게 저한테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포토그래퍼로 회사를 들어오라고 했었으면은 저는 거절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는 평생 사진을 뗄 수 없는 사람일 텐데 지금 제가 잠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회사를 다녀보는 경험은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회를 주신 거를 받아서 지금 열심히 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제안 주신 분은 왜 사진가가 아니라 다른 일로 제안을 주셨대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진으로 솔직히 우선 첫 번째 제가 사진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사진을 누군가한테 맞춘다는 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굉장히 무서워했고 왜냐면은 사실 공부도 뛰어나게 하지 않았고 사진 가진 게 사진밖에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시절부터. 근데 사진이 싫어지는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돈을 벌게 되면 내가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되고 그거는 싫었던 거죠. 그 20대 나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른 걸로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뭐 사실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었지만 좋은 제안을 주신 거죠,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그분이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신기한. 네. 부러운 삶이다.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뭐 감사하게도. 그러면 그때 이것도 예전에 같이 얘기했던 건데 네. 처음 그러니까 취미로 사진하고 친구분들 찍어 주시는 것도 했지만 네. 예전에 처음에는 하시시방님 어시스턴트로 일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박원지 작가님이시고요. 하시시박 작가님인데 이것도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저는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유년기 시절에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던 애였고요. 근데 우연히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 박원준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언니였어요. 친언니.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친구에는 되게 빈티지한 카메라가 많았던 거죠. 한 열 몇 개가 막 쌓여 있고 집에는 대형 액자들이 걸려 있고 막 필름 현상이 막 집에 굴러다니고 저한테는 약간 놀이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만져보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시시박 작가님을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는 흘러가다가 하시시박 작가님이 물론 제가 사진을 하고 싶어하고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뭐 학원을 다니기도 조금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때도 뭔가 그 어시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분이 어시를 찾는다는 뭔가 글을 올렸던 거나 아니면은 동생을 통해 들었다거나 뭔가 제 귀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너무 흔쾌히 해보자고 하셨고 그렇게 한 짧지 않은 시간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뭐 지금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뭐 2, 3년? 뭐 엄청 이렇게. 오래 하셨구나. 네, 그래서 거의 저의 처음 상업 사진을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도 있는 분은 뭐 하시박 작가님이시죠. 뭐 박원지 작가님. 많이 배웠어요, 정말. 전 이번에 그때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하시시박 작가님 사진 들여다봤거든요. 네. 근데
전혀 색이 안 비슷해가지고 네네네. 궁금했던 게 만약 2, 3년이면 영향도 엄청 컸을 텐데 네.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자기만의 색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일하면서 2, 3년 동안. 이것도 그냥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랑 작업을 하면서는 제 사진이 사실 작가님 사진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의도치 않게 작가님이 쓰신 장비들을 제가 쓰게 되면서 그것도 제가 뭐 구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시기도 분명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제가 취향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사진을 닮아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작가님이랑 같이 일을 했을 당시에는 분명 비슷했고요. 근데 그게 아마도 20대 중반의 일이니 작가님과 멀어지면서 제 취향이 더 확고해진 거죠. 뭐 점점 찾아가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보면은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근본은 사실 그쪽이긴 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기서 사진이 출발되었고 인물 사진이 출발되었고 그런데 저도 공부하고 뭐 하다 보니 제 취향이 좀 더 확고해졌고 그러면서 한 길로만 간 게 아니고 조금씩 확장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취향이 또렷해지면서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구나가 생기면서 더 진해졌던 것 같고요. 다른 길로 그리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네.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자주 해주셨던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자기 색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스냅 사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유행하는 사진이란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어떻게 인물 사진으로 남을 찍는데 어떻게 자기만의 색깔을 넣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하시지 박님과 약간 멀어지면서 네. 어떤 것들을 섭취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보고 느끼면서 자기만의 색깔이 생겼는지. 근데 이거는 뭐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게 있다 보면은 분석하고 디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100개의 사진을 보면 저도 뭔가 갑자기 막 눈이 번뜩해서 한 게 아니고요. 많이 봐요. 저는 인스타그램 지금도 저장된 보면은 엄청 많은 아카이브가 있어요. 뭔가 이거를 나중에 보고 따라해야지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스크랩하는 거거든요. 캡처보다 편리한 기능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100장 보면은 100장 다 좋을 수 없거든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 모으다 보면 그 결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즘은 빨간색을 좀 좋아하네. 빨간색이 내 머릿속에 좀 많이 담겨 있네. 다음에 뭐 빨간색을 좀 활용해 볼까? 빨간 배경을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조합을 찾는 행위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내가 요즘엔 자연광 사진을 많이 스크랩 해놨네. 그럼 다음엔 나도 자연광 사진을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 다음에는 뭐 야외로 나가봐야겠다. 뭐 조명은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아래서도 해봐야겠다. 뭐 이런 기준이 생기고 그거를 실행에 옮겼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예쁜 옷을 입었을 때 이거 내 옷이다 싶은 것처럼 사진도 그런 조합들이 막 섞다 보다가 이거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유지하는 것 같아요. 뭐 한 몇 번 더. 그러면서 질릴 때까지 그런 느낌의 사진 좀 찍는 편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색깔이 되고 자기 색깔이 네,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사람 성격인 것 같은데요. 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전 그게 해질 때까지 좀 입는 편이거든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옷을 입기보다는 뭐 자켓을 일주일 내내 입을 수도 있고 질릴 때까지 좀 그리고 만약에 질리면은 사실 잘 안 보는 편인 그런 성격인데 사진도 어떤 한 스타일을 그냥 제가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스타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스타일을 또 찾다 보면 저는 분명 뭐 의뢰를 받아서 사진을 찍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메뉴판 선택하듯이 사실 선택하시는 거죠. 이때 이 느낌을 저희도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대로 찍긴 좀 어렵고 그 사람한테 대입을 해서 변형시키면서 또 대화 나누고 여기서는 근데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 만약에 뭐 저랑 같이 작업하실 때 이런 걸 원하시면은 이렇게 바꿔서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면서 또 새로운 조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하는 느낌? 데이터를 많이 아카이브하는 느낌? 그래서 뭐 하나씩 서랍장에서 꺼내는 느낌? 뭐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네. 결이 비슷한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특히 만약에 상업이라고 한다면 네.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각과 을이 생기는데 이럴 때 태식님이 하고 싶은 사진이 있고 음악가 뭐 요리하시는 분이 하고 싶은 네. 사진이 있는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추시는지. 우선은 분위기나 환경을 좀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아까 사진으로 타협하기 싫어서 본업을 선택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의뢰도 건방질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의뢰만 받는 성격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거나 제 사진이랑 결이 너무 다를 것 같은 의뢰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왜냐면은 꼭 저한테 찍으시지 않아도 분명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를 찾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돌리지 않고 그냥 잘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사진을 제가 찍기보다는 다른 분한테 의뢰하시는 건 어떨지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해결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저한테 의뢰해 주시는 분들의 10명 중에 8명은 작가님 스타일로 해주세요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팅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이 시작되고 혼란스럽거나 조율을 많이 할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일을 안 받거나 아니면은 제 스타일로 맞춰 주신 거죠, 그분들이. 그러면은 저는 즐겁게 또 촬영을 하게 되고, 사실 저는 되게 재밌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들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태식님은 사진을 조금 오래 하셔서 이제 원하는 걸 사진을 할 수 있지만 네네네.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딜레마가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뢰하시는 분은 꼭 이렇게 해달라. 근데 이걸 안 찍으면 내가 생활이 안 돼. 돈 때문에. 아.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태식님도 맨 처음부터 전부 다 태식님 스타일로 해주세요라고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 네. 그럴 때는 좀 우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지.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상업을 포기한 계기가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20대 중반에 좀 빠르게 상업 사진도 해봤죠. 해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디렉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제 사진을 보고 고용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 구형 갤럭시가 나왔어요. 그분 효주머니에서 그분이 사진을 찍더니 근데 이렇게 이 구도로 찍어 주셔야 돼요. 막 약간 좀 강압적이고 왜 저보고 사진을 그렇게 찍으시냐 막 이런 투였어요. 뭐 제가 뭐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구도로 이 거리에서 이렇게 찍어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그 순간 그런 상업에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물론 그때는 뭐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대로 구현해드렸죠. 근데 그게 A컷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사진인 거죠. 왜냐면은 제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말씀대로 했고, 근데 그러다가 그런 게 축적되면서 에너지도 잃고 뭔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저는 이거는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게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 사진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사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처럼. 저희처럼 네. 아닌 분들은 그런 것까지 즐기시는 분, 있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시선보다는 같이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그 사이에서 엇갈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꼭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하시면 돼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끝에는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붙이자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우선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선은 아셔야 그 사진의 결의 선택은 그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그 결이랑 비슷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알면 네. 흔들릴 일이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알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업 사진을 안 하시니까 이것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저도 사진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다큐 베이스지만 전 다른 장르 사진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패션 사진도 좋아하고 뭐 파인아트 좋아하고 스냅도 좋아하고 하건 한데 패션 사진 하면 그 해마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작년이나 올해 보면 이렇게 한 줄기 빛만 보이는 그런 사진이 유행하거나 뭐 네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수용 안 하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색깔로 녹이는지. 이것 또한 우선 본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상업에서 사진을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광고든 음식을 찍어서 팔아야 되건 사진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걸 차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최신 문물들, 최신 유행하는 것들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봐야 돼요.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내 색깔을 잘 녹여낼 수 있는지는 아까랑 비슷한 얘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우선은 자기 스타일을 좀 고수해도 돼요. 나는 요즘 거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셔도 돼요. 대신 해보시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선택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뭐 시간이 엄청 많거나 다들 바쁘게 사시지만 상업에서 활동하시고 싶으시면 우선은 뭐 최신 카메라가 나온다. 뭐 비슷비슷한 것들은 좀 건너뛰어도 되는데 조금 다른 기술이 나온다. 그거는 뭐 요즘은 체험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시도는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나한테 좀 맞는데? 그러면 그거를 녹여내셔야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고집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우선은 해보고 선택하면 된다. 해보고 이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안 하면 되고요. 어울린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랑 그쵸. 그런 느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사진이랑 관련된 최신 기술들은 저는 빠르게 해봅니다. 우선은 뭐 돈이 들면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에는 뭐 그 AI 베타, 포토샵 네. 뭐 그런 것도 나오자마자 써봤고요. 실제로 활용도 해봤고요. 요즘 렌탈샵이 되게 많아서 카메라 새로운 거 나오면은 저는 렌탈 해봅니다.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 나랑 맞는구나. 약간 이런 개념들을 하는 것 같아요. 테크닉적으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카메라 쓰시는지. 저는 우선은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소니 그 색감에 뭔가 꽂혀서 지금은 A7S3 영상용 카메라인데 그게 회사에 구비가 돼 있어요. 한 3개가. 좋다. 그럼 저는 회사에 뭐 훔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먼저 써보죠. 그러면서 색감이 재밌어서 쓰는 것 같아요. 뭔가 편리함도 있고. 사진으로도 쓸만해요? 화소가? 화소가 너무 안 좋은데 뭐 프린트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른 카메라를 선택하고요. 그냥 외부로만 하거나 뭔가 개인적인 촬영만 쓰긴 합니다. 그게 되게 작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많이 혼나요. 이거 이렇게 작은 거 보내주시면 안 된다고. 저도 테크닉 아, 카메라에서 크게 예전에는 관심 많았다. 요즘 잘 안 봤는데 그게 파란 색깔 맞죠? S 파란 색깔로 돼 있는 거. 그런가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R이 사진용 카메라고 S가 영상용 카메라. 그건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사진 작가들은 거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큰 프린트를 못 해서. 맞아요. 근데 저는 제작업 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외주 작업하거나 뭔가 그런 패션 작업할 때는 요즘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작업하곤 했던 것 같아요. 네. 필름 카메라는 어떤 거 쓰세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시 35mm로 좀 돌아왔는데요. 니콘 FM 시리즈를 그냥 되게 즐겨 쓰는 것 같아요. FM10도 쓰고요. 10이요? 네, 10이 있어요? 10이 있어요. 그래요? FM2도 들어봐요. 있어요. 근데 FM2보다는 FM10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지금 반자동 카메라인가? 아니요, 그냥 완전 수동인데 제가 그거의 매력을 빠진 게 뭐냐면은 그냥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완전 아날로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졌는데 제가 수리를 했나? 다 분해하고 네. 다 닦고 다시 끼니까 잘 되더라고요. 기계식이어서. 배터리가 안 들어가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뭔가 투박하고 뭔가 떨어뜨려도 부셔져도 사실 10만 원이면 사니까 뭔가 저는 그 비싼 게 좋다 개념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직
다시 좋아졌어요. 그 니콘 FM 시리즈가 35mm가. 한번 봐야겠네. 네, 중형도 요즘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중형이 약간 요즘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다른 길로 빨리 가려는 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다시 원초적으로 35mm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저도 질문 있어요. 아. 패션이라고 해서 네. 저는 사진을 찍는 거와 같이 뭐 본업을 설명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것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패션하고 하니까 뭐 앨범 커버. 근데 저는 작가님의 사진을 그런데 한번 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큐멘터리 사진에 주로 하시는 작가님이긴 하지만 만약에 작가님 사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 뭐 매거진이나 그런 의뢰가 들어왔다. 패션 사진에 그러면 의향이 있으신지와 어떤 상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하면은 작가님 사진인데 막 의상이 막 발렌시아가고 막 되게 그런 의상을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발렌시아가 그 패션쇼 본 것 같은데 그 네네. 화려한 의상 그쵸. 브랜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품 그런 네. 옷들인 거죠. 저는 발렌시아가를 입어도 자연스러운 사람이면 괜찮아요. 발렌시아가를 그 입었을 대상이 때, 네. 피 저는 자체가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패션 사진을 해도 그게 자연스러우면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안 한 이유고 뭐 의뢰가 안 들어오기도 했지만 패션 사진 거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과의 싸움 비슷한 건데 내가 안 찍어도 저 사람은 누가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찍을 필요가 있을까? 나는 남이 찍었을 때 잘 못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을 잘 나오게 찍고 싶다. 그것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모델분들을 찍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을 때도 모델분들은 최대한 안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안 찍어도 다른 분들이 찍어도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색깔이 있기 전까지는. 근데 제 색깔을 다 갖추고 이제는 아직 다 갖춘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색깔이 조금 생기고 이제는 이 사람이 찍어도 내가 찍어도 다르다. 내가 찍으면 좀 다르다라는 게 생겼을 때는 예전에는 자연광만 썼거든요. 네. 무조건 어떻게든. 근데 이제는 이것저것 또 해보고 어떻게 찍어도 내가 찍은 거라는 생각이 뭐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패션 사진도 전 당연히 재밌을 것 같죠. 전 그 발렌시아가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전 음악을 좋아하고 앨범 커버를 엄청 좋아해서 6x6를 고른 거란 말이에요. 앨범 커버 찍고 싶어서. 네. 근데 앨범 작업은 거의 안 했지만 그래서 음악가 찍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음악가 분들과 작업도 몇 번 해왔기도 했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 음악 장르. 이번에 빈지노 새로 앨범 나온 앨범이라던가 덤말리기랑 김효은 같이 나온 앨범이라던가 그런 러한 무드들의 사진들은 제가 하면 전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그 연출이 많이 필요한 사진들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저도 지금 어떠한 그 업무 때문에 디렉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여기에 녹여내면은 정말 멋있겠다. 그러면은 카메라 앞에서 괜히 약간 계약하는 느낌은 아닌데요. 제가 의뢰를 하면 하실 생각은 있는지? 물론 대화를 또 나눠봐야겠죠. 네. 근데 어떤 건지 같이 얘기해보고. 저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작가님의 가는 방향을 해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뭔가 그런 게 섞이면 굉장히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갔을 때 최근에 저희가 같이 작업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저희가 작업이 끝나고 메시지를 통해서 뭐 재밌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떤 작업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실리카겔 밴드 공연에 오는 관객분들을 촬영했는데 네, 그렇죠. 그 관객분들을 거의 한 분당 1, 2분 속도로 그냥 오시는 분들 계속 헤드샷, 숄더샷 이렇게 찍는 작업이었고 뭐 뭔가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한에서 가장 아름답게 찍는 거였고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는 거 이상으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걸 살짝 넘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돈 받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색깔이 없을 때는 의뢰가 들어오는 게 네. 그냥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네. 이걸 똑같이 찍어주세요. 아니면
저 이 갤러리에서 뭐 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싶은데 찍어줄 수 있어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저 말고 다른 거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태식님은 사진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사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서 제가 뭐 자연광을 쓰거나 인조광을 쓰거나 필름을 쓰거나 이게 시간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가격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예전에 의뢰받았던 것들 중에 몇 개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주는데 제가 필름 값을 60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런 정도의 시간이랑 이 장비 값이 소요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네네네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한 거지. 저는 괜찮았고 이번에는 이 이상 재미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작업이 끝나고 물론 그 작업을 그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거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결과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대단하고 큰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개념상 250명에 300명을 찍은 거잖아요. 얼추. 네. 그게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다음에 그거를 6대6 카메라로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사진이 기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록이 굉장히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그거를 수행한 사람이 작가님이고 저는 뭔가 그 상상을 좀 잘하는 편인데 이거 뭐 이거 기네스 아닌가? 약간 막 이런 것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굉장히 고생하셨고 되게 좋은 작업이었다. 소감문처럼.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까 왜 괜찮았는지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안 한 거잖아요, 이거.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사진은 비슷한 결로 어차피 찍는 거였지만 이 기획이랑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뭐 해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제가 알고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중형 카메라 그쵸. 필름으로 이틀 동안 200명 찍는다는데 해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진이 어떻게 나오든 전 재밌었는데 사진까지 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컷들이 좋게 나왔어요. 저희 둘 다 처음 예상했던 게 그쵸. 20명 30명만 건져도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 괜찮다였는데. 총 한 그래도 100분 정도는 사진 그쵸. 그랬던 것 같아서 근데 다행인 거는 어떠한 누구든 강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억지로 찍으시지 않았고요. 그 피사체들도 이 기록에 동참하고 싶어서 남고 싶어서 줄 서서 찍으신 거잖아요. 뭔가 저희가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찍은 건 네. 아니어가지고 이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셌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다음에 좀 네.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실리카겔 저도. 분들 이 공연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걸어도 재밌을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아까워서 사이트까지 제가 만들어 봤는데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 네.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진들이 많거든요. 네. 막 그렇습니다. 한 40분 찍었는데 오, 되게 많이 얘기했네요. 인물 사진에 관한 거 한두 개만 네, 얘기해볼까요? 편하게. 태식님 좋아하는 뭐 어떤 사진이 좋은 인물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인물 사진? 근데 이제 인물 사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답변이랑은 좀 바뀌긴 했는데요. 인물 사진 꼭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사진이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사진은 우선은 이것도 뭐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죠. 저는 사진이 기록이어서 아카이브 기록이 저한테는 사진이 그 이퀄이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최대한 그대로 담는 게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좋은 세상이 와서 조명도 칠 수 있고 더 예쁜 사진을 만들 수 있지만은 무작정 예쁜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무작정 깨끗하고 또렷한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눈으로 봤던 그 감정이랑 분위기 뭐 가능하다면은 그 스산함, 뭐 온도, 습도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담기는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를 토시 다르지 않고 잘 옮겨서 기록하는 거. 그게 좋은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태식님 사진들 떠올렸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런 사진을 잘 못 찍거든요. 네, 날카로워야 되고 제가 원하는 사진 계획한 대로 그대로 나와야 만족을 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분들 태식님 뭐 저번에 같이 도와주신 예진님 사진 보면 안 날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자기 거라고 받아들이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심으로 그냥 괜찮다 생각해서 네. 내보이거나 촬영하는 거 그거 자체도 저는 큰 용기고 자신만의 아까 처음 얘기랑 비슷한 건데 자신만의 사진 기준을 잡는데 네.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사진, 뭐 잘 찍는 사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일을 할 때나 뭐 자존감인데 특히 사진에 저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람한테 대답해 드리는 거는 저도 그걸 느낀 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욕심이 많았을 때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저 사진이 내 사진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뺏고 싶은 마음도 어렸을 때는 분명히 있었고 탐난다. 저거 어떻게 하면 찍는 거지? 흉내 내볼까? 막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정신 승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승리를 했고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주어진 상황은 저한테밖에 안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작가님을 지금 찍는다고 했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찍어요. 근데 어떠한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이 사진 너무 좋다. 따라 찍어야지 했는데 작가님이 우선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초록 테이블도 없을 거고 이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도 없을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환경은 한 번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누구를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거장이 왔을 때도 작가님 사진이나 제 사진을 구현을 못한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면서 이 한 장 한 장이 되게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찍으면 이건 평생 한 번 찍을 수밖에 없는 사진이야. 아무리 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도 구현 못해. 그 사람도 이 사진을 좋게 봐줄 거야. 뭐 이런 마인드셋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부터 조금 억지로라도 탑재하게 되면은 한 장 한 장 굉장히 소중해지고 떳떳해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해주고 싶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사진을 잘 찍게 되지 않을까? 건강하면. 정말 맞는 말씀을 생각하는 게 네. 이거는 이과분들이 들으면 질색팔색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네. 사진 찍고 남한테 보여주면 그게 티가 나요. 어쩔 수 없이 음. 나 잘하고 있어라고 자신감 있는 사진은 사진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말 못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진 좋아하고 사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비슷한 사진 같은데 이 사람은 뭔가 한 끗 다르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 뭐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사진들이 다 결이 좋아요. 그런 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거. 그래서 뭐 그냥 TMI로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가끔 계속 봐요. 사실 뭐 잠 안 올 때면은 인스타그램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냥 재밌게 하나씩 지금도 봐요. 이때 재밌었는데. 이때 그 기분이 드는 거를 좋아하고 막 예전 거를 꺼내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고 이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되게 건강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해지고 사진을 좋아하는 걸 티내시고 떳떳하시고 즐기셔라. 본인을 위해서 찍어라?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존감을 키워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짝짝짝짝. 와.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네네네. 이거는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건데 네. 저는 홍다빈 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네네. 데뷔 전부터 좋아했는데 이번에 작업하신 걸 봤어요. 네네네. 근데 사진 2장밖에 안 올리셨잖아요. 네. 이게 처음 작업하실 때 그러면 그 다빈님이 들고 오는 거를 구현하신 건지 아니면 태식님이 구현하고 싶은 다빈 음악 원래 좋아하시죠? 네네네. 그게 있던 거를 다빈님이
맞춰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아, 분명 대화는 했고요. 근데 우선은 되게 큰 레퍼런스는 없었어요. 그냥 그 처음에 요구하셨던 거는 깨끗한 사진 찍고 싶어 하셨고요. 그냥 뭐 흰색 벽 앞에서 저의 뭐 감정이나 표정이 잘 담긴 사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였고, 좋았어요. 두 번째 컷.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 그 다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그 표정이라던가 표현하는 데에 자연스럽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사진 찍겠습니다. 와. 그 전에 저랑 대화할 때랑 모습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연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벽 앞에서도 자기가 표정을 짓고 제스처 하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냥 저는 그걸 잘 담았어요. 어떠한 대단한 요구도 저도 안 드렸고요. 그러면서 합을 맞췄던 것 같아요. 뭐 우선은 좋은 환경이었고요. 뭐 어려운 요즘스러운 뭐 그런 예시는 아니었고, 되게 클래식한 사진을 원하셨고 자기 표정으로 뭔가 완성되는 사진을 원하셨던 것 같아서 그냥 벽 앞에서 툭툭툭툭 찍었던 기억입니다.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보자마자 와, 자기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거 하면서 다른 거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거랑 좀 다른 걸 하는데 그게 또 다르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홍다비님 사진들을 보면 살짝 연출이 많이 가미된 사진들이 많았는데 이번 네. 거는 그냥 자기 얘기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건데도 안 어색하고 전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보니까는 또 어떠한 앨범을 공개한다고 티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사실 훨씬 많이 찍었고, 저한테는 그 사진을 활용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으니 제 사진이 더 공개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얼른 보고 싶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래. 끝입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